네, 정치라는 어려운 재료를 누구보다 맛있게 요리해드립니다. 원조 정치 맛집.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이재용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원석 전 의원 세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의원은 왜 멀리 가셨습니까? 원래 여기가 야당 자리고 여기가 그 중간지대인데요. 아 그래요? 잘못 알린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한테 아니, 자리를 그게 아니고, 양보했습니다. 이재용 의원이 뭐 그렇게 로열티가 강하지 않아요. 아, 당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몇 번을 죽이는데 MBC 올 때마다 죽이나요? 그게 가장 안 좋은 이간질 같은데요. 저하고 포지션이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넥타이도 보세요. 아, 그래요? 새까만 거 맸잖아요. 아, 이혼 선배들이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혼 그렇게 하시면 힘들 텐데요. 당무감, 잘못하면 당원권 정지. 당무감사. 그러니까 지금 당 대표님의 당원권 정지 저 정도면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말 나온 김에 당원권 정지 2년. 김종혁 최고 내일 다음 주에 나오시는데 아, 여기 나오십니까? 예. 안부 좀 전해주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잘못됐죠. 예.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고 싶고 이 권고 사항이긴 하니까 그냥 한번 확 내뱉었다가 예. 결국에는 윤리위에서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이고요. 예. 이게 사실 그 지금 왜 장동혁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나도 모르겠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최소한 이거는 있는 것 같아요. 와, 한동훈 진짜 싫어하나 보다. 예.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왜 그렇게 싫어합니까? 글쎄요. 그 원한의 어떤 뿌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분석하시기에는 본인이 한동훈 개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게 아닐까. 그래요? 사람이 누구나 네. 자기가 지금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은 네. 과거를 지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 네. 또 한동훈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마지막 날 메시지를 냈잖아요. 예. 최악은 막아야 된다. 아, 나를 최악이라고 하는구나. 거기서 이제 감정이 커진 게 아닌가 싶은데 남의 당 일이긴 합니다만 저거를 글쎄요, 저걸 과연 최종적으로 징계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저 의지가 아니, 하려고 보이지 한 것 않아요? 같아요. 그죠? 제가 보기엔 그냥 단단한 의지가 보이는데 위협용이 아니고 그래서요. 실제 실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느낀 건 어제 장해찬 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여기 봤어요, 방송. 인터뷰 네. 거기 보면 어떤 활활 타올라요 의지가. 아니 뭐 고름이라고 표현도 하고 네. 실행할 텐데 저게 그럼 또 법정으로 가게 되고 굉장히 그렇게 복잡하잖아요. 되겠죠. 네. 저게 이제 누워서 침 뱉는 네. 거거든요, 당이.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저런 게 지금 최근에 몇 번째입니까? 예. 멀쩡하던 당대표 쫓아내고 예. 또 뭐 징계하고. 예. 근데 어쨌든 어제 장해찬 씨도 그 표현을 쓰던데 동행하기 어렵다. 예. 그거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수단 방법 예, 가리지 그렇습니다. 않고 가겠다는 쫓아내겠다. 거예요, 글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장동혁 대표가 당에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 중진 의원들까지 예. 나서서 그러니까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네. 소극적으로라도 예. 응하되 예. 그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강성 지지층들 예. 여기 무마용으로 제물로 던져주겠다. 희생양을 삼겠다.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아. 뜻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예. 동의하십니까? 뭐 예. 일리 있는 예. 분석이고 그 뭐랄까요? 이른바 그 윤어게인 세력 입장에서는 제발 당에서 나갔으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한동훈 계가 김 의원님도 축출하려는 게 진심이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그럼요. 예. 예.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예. 사실은 재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나가줬으면 예. 그래서 영원히 어떤 그 리스크에서 예. 해방되고 예. 뭐 장도혁 대표가 됐던 요 다음에 또 그 비슷한 사람이 됐던 예. 그러면 윤 어게인 세력 안에서 계속 당권이 돌고 돌 수 있잖아요. 예. 예. 그 구조를 바라겠죠. 예, 장동혁 대표 아까 그 질문, 공통 질문. 왜 이렇게 한동훈을 미워합니까? 보시기에. 거기 뿌리가 뭡니까? 그 감정에. 아니 저는 뭐 일종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그런 거예요? 현실적? 봐요. 예. 현실적. 예. 자, 이재용 의원은 아까 말씀 그쪽으로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십니까? 갈 것 같다는 생각이십니까? 그 그러니까 극단적 상황으로. 아니 극단적인 네. 상황으로 가고 싶어는 하나 네. 윤리가 좀 그거를 네. 막아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바램 말씀드렸던 말고 거고. 전망을 여쭤본 겁니다. 가려고 하겠죠. 지금 네. 윤리위원장이 공석이잖아요. 예. 그래서 윤리위원장을 얼마나 빨리 신속하게 임명을 하느냐가 그거의 방향성을 내비치는 거 아닐까요? 예. 만에 하나 이거를 윤리위원장을 뭉개고 가버리면 예. 진짜 협박용이었구나라고 예. 해석할 여지가 있는데 예. 이제 권고 사항이 나왔으니 예. 이거를 그냥 후다닥 누군가를 예. 자기 사람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진짜 축출해 내려고 하는구나라는 예. 것까지 갈 것 같고 예. 지금 사실은
김종혁 최고위원회 전 최고위원에 대한 이 징계 사항보다는 예. 그 다음에 나올 게 더 큰 거잖아요. 예. 그 한동훈 한동훈, 대표의 단계. 예. 이제 그거를 어떻게 또 요리하느냐 이게 아마 남아 있는 그게 뭐 남아 있습니까? 지금 김종혁 전 최고 2년 줄 거면 그 단계는 지금 뭐 한 제명쯤 안 될까요? 제명도 약한 정도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군불 때우기 하고 있는 예. 것이고 그렇죠. 어제 이제 장해찬 예. 최고 전 최고 왜 이렇게 최고들이 많지? 저도 장해찬 지금 부위원장으로 통일하시고 지금 부위원장. 예. 장해찬 부위원장도 사실은 한동훈을 직접 겨냥하고 예. 한 얘기 예. 아니겠습니까? 그 고름이. 예. 그래서 아마 거길로 가는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인다. 예. 그거는 자신의 그 미션인 것 같아요. 지금 장동영 예. 대표의 그렇게 좀 이거 기도하죠. 하나만큼은 내가 반드시 해내야 예. 되겠다라는 그 의지만큼은 좀 보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분들이 참 그 윤어게인들이잖아요, 예. 전부. 예. 장동혁 대표를 위시해서 예. 지금 뭐 장해찬 씨니 김민수 예. 최고위원이니. 근데 이제 저런 게 국민들한테 어떤 인상을 예. 줄까? 그리고 국민의힘이 좀 변해야 된다라는 당내의 요구에 저렇게 반응을 하면 그 과연 당내에서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반응할까? 예. 분란만 굉장히 커질 예.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법적 대응을 했어. 예. 그래서 저 가처분 신청 내고 예. 이랬는데 장동혁 대표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 결과가 나오면 예. 완전히 공개적인 망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역풍이 세게 불 거고. 네. 근데 왜 저렇게 하죠? 예. 저 같으면 오히려 저 당이 변화하는데 변화하는 지렛대로 잘 쓸 것 같은데. 질문을 저한테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지금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이해가 안 돼서 아니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뭐냐 하면 자 이렇게 축출하고 싶어하는 감정까지 이해하겠습니다. 감정이야 뭐 지금 의도가 분명히 보이고요. 근데 법적 조치할 건 뭐 기정사실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죠. 김종혁 최고만 해도 뭐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뭐 한데- 100%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게 일주일이면 가처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럽니까? 그럼 그거 나오면 그것도 법적으로 질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근데 예.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의 계산은 예. 어떻게든 이제 자기 지지 기반은 공고히 가져가면서 예. 그게 결국엔 윤 어게인 세력이 예. 되는 거고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거냐 그거는 장동혁 대표 본인이 잘하고 못하고 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보면 예.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욕을 엄청 먹거든요. 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예. 뭐 구심점이 되는 인물도 안 보이고 뭐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그런데 선거는 선거마다 다 이겨요 요새. 예. 그 왜냐하면 야당이 잘해서 선거 이기는 네. 것보다는 집권 세력이 욕을 먹어서 못해서 반사 효과로 네.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아마 그걸 노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그거는 그렇다 쳐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고 쳐도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축출하고 이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법적 조치하고 할 텐데 네. 그거는 그냥 잠깐이라도 그렇게 가겠다는 의도라고 해석되는 건가요? 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더라도 법적으로? 빈총도 여러 번 쏟아보면 그 중에 실탄 한 반 들어 있겠지. 뭐 그 정도 아닐까요? 계속 못 살게 굴면 네. 아이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뛰쳐나가지 않을까 저들이. 그래서 빈총 계속 쏘는 거 아닐까요? 이재용이는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아니 민주당 얘기까지 그것도 미국 민주당 얘기까지 하시니까 재밌게 전 듣고 있었는데 예. 한동훈 대표 층이나 뭐 소위 말한 친한계한테는 예. 확실한 메시지는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나 진짜 당신들하고는 못하겠다. 못하겠다. 예. 이제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 예. 거냐는 뭐 차후에 생각할 예. 문제고 이거 하나만큼 명확하게 해놔야 되겠다라는 메시지는 뭐 이것만큼 더 좋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예. 만약 그것을 하고 싶다면은 그러니까 자신이 뜻하고자 하는 자신이 이룩하고자 하는 그 정치적 목적이 담긴 메시지만큼은 확실한 걸 낸 거는 맞죠. 장동혁 대표가 말입니다. 당내에다가는 자 어제 장해찬 부원장의 말을 듣고 제가 추정하는 건데 당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가지고 중도 선거 되겠냐 중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으면은 장해찬 부원장의 말입니다. 고름 다 빼고 나서 내년 또 확 달라질 것이다. 이게 이게 구상 같습니다. 뭐냐면 축출할 거 축출하고 나서 내년부터 이제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예. 아니 뭐 본인들은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예. 있을 텐데
과연 그걸 지켜보는 대중이 이제 그 의도대로 예. 반응을 해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동혁 대표가 이미 양치기 소년 비슷하게 예. 이제 메신저가 오염이 된 거예요. 예. 근데 그 동일한 메신저가 메시지만 좀 바꾼다 그래서 근데 메시지는 바꾸겠습니까? 근데 축출하고 나면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설령 예. 바뀐다 하더라도 그게 신뢰 회복이 가능할까? 예. 결국에는 메신저 바꾸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나올 거다. 예. 당내에서 예. 이미 뭐 그런 얘기들이 당내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박연도 급하였나요? 내년 올해 못 간다? 그렇죠. 예, 급하였나요? 근데 예. 그 장동혁 대표나 장해찬 부원장 등의 계획대로 축출하고 나면 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 이제 고름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진짜로? 순도 100% 장동혁, 장해찬, 김민수, 야 완벽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광고 없나요? 아, 제가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욱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 운이 좋아요. 자, 그러면 저는 그 표현 안 쓰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그렇게 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법적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저기서 그냥 물러서지 않고 가처분 이기고 저 당이 어떻게 그리고 축출한다고 아니 그 무너진다 그랬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무너뜨릴 수 예.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현역들이 똘똘 뭉쳐서 들이받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소위 할까요? 말하는. 내년 2월쯤. 그러니까 그거는 네. 하느냐 마느냐는 네. 또 다른 문제이고 예. 저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무너뜨릴 거면 어떻게 해야 예. 되느냐에 대한 예. 방법론에 어떻게 대해서 합니까? 현역들이 똘똘 뭉쳐서. 똘똘 뭉쳐서 연판장이요? 연판장이 되던 아니면은 뭐 매일같이 시위를 하던 예. 가서 찾아가서 하던 아니면 거기 있는 최고위원증 구성원들 예. 중에서 뭐 예를 들어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지금 보이잖아요. 예. 그런 최고위원들이 좀 같이 함께 움직여주면은 그거는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죠. 영남 동력이 의원들도 그걸 생기죠. 동참할까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네. 영남 의원들 중에서 네. 뭐 우리가 얘기를 몇 번 했지만 윤한홍 의원도 사실은 메시지 네. 내기 힘든 메시지를 냈고 주호영 전 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고 예. 등등 보면 아 영남에서도 이런 변화의 기조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예. 나는 정도 어느 감지했는데 예. 지금은 약간은 맛배기 예. 수준이고 맛보기 수준이고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좀 동력이 생겨야 예. 되겠죠. 그건 행동으로 옮겨져야 예. 되고 그것이 생기느냐 마느냐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되는 일이죠. 예.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뭐전 최후 통첩은 했다고 예. 보고 그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답을 하는지 예.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 예. 지금 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저 내 김종혁 생각은 전 최고 이렇다고. 징계, 예. 그다음에 여의도 그렇죠. 연구원 예. 부원장의 장해찬 답을 씨 분명히 임명, 하고 있어요. 예. 김민수 또 뭐 예. 최고위원 임명 이게 답이에요. 예. 그러니까 더 지켜볼 게 없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보기에는 방법이야 뭐 무궁무진하죠. 예. 의원들이 예. 똘똘 뭉치면 뭐, 아까 예. 이재용 의원들 할 수도 있고 예. 당직자들이 그냥 거부를 할 수도 있어요. 아, 일 안 그래요? 한다 오늘부터 뭐 아. 이런 것도 방법이고 당직자들이 그렇게까지 나설까요? 최고위원 사태가 이제 전공법인데 네. 최고위원은 지금 이제 장동혁 그 대표가 가까운 최고위원들이 예. 더 많잖아요. 예. 어렵다고 보면 아니 당장 선거에서 다 죽을 판이면은 뭐 물불 안 가리겠죠.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예. 다 죽을 텐데. 아니, 저는 이건 지자체장들 현역들이 예. 내년에 다시 뛰기 위한 현역들이 움직여도 안 될 거라고 봐요. 예. 이건 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 현실적으로. 현실은 이건 대한민국 정치는 그냥 현역들의 대한민국 현역 국회의원들의 판이기 때문에 예. 이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예. 장동혁 대표를 움직일 수는 없다고 좀 봐요. 그 기술적인 거 좀 하나 좀 확인하고 계세요. 몇 프로나 움직이면 가능합니까? 거사가 현역 의원들의 저는 최소한 60-70% 움직여야 된다고 60, 보는데요. 예. 그 동력을 똘똘 뭉친 예. 동력이 뭐 한 20%라고 예. 하더라도 거기 붙는 어떤 눈덩이가 한 붙는 60, 눈덩이 70%는 60% 붙어야지 돼야죠. 거사가 가능하다 이 예,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또 언론들도 붙기 시작할 예. 테니까 이건 여론몰이도 필요한 60, 부분이잖아요. 70%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가능성 측면에서 상황이 변하면 상황의 변화에서 이게 가속력이 붙으면 하루 이틀 만에도 가능하죠. 그래요. 네. 김영남 의원님 뭐 아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보여지는 그 행보는 예. 지방선거 때까지 당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행보인 거는 틀림없는데 문제는 국민의힘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의 면면을 볼 때 예. 그게 좀 의문이에요. 지금 이재용 의원은 다른 네. 말씀을 하신 거고요. 예. 예. 왜냐면 그 정도 수준들이 못 네. 돼요. 네. 대부분의 예. 경우에. 예. 그래서 그렇게 과반 이상이 장동혁 대표 추출하는데 예. 뜻을 같이 할까?
그것도 어느 정도 뭐랄까 판단력이 되고 네. 뭐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네. 거지.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상당수가 사실은 배지를 달고 있으니까 네. 국회의원이지. 네. 솔직히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에요. 아니 그러면 김 의원님 말씀은 아무리 장동혁 대표가 어떤 극단적인 행위를 계속 지속해도 네. 쫓아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이게 예. 총선이면 무조건 쫓아낸다고 네.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지방선거라 조금 장동혁 체제로 달라요. 지방선거 치를 것이다 이 얘기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예. 자기 선거가 아니거든요. 예. 그게 국힘 입장에선 가장 큰 리스크예요. 예. 이게 남의 일이거든요. 예. 본인 선거면 쫓아내죠, 당연히.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 김영남 의원 얘기가 이제 예. 맞는데 예, 예. 의원들이 자기 문제 아니면 뭐 사실 강 건너 예. 불구해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가 곧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 끝나고 자기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예. 자기 사람이 당선이 돼야 되거든. 예. 그래야 이제 공천이며 경선이며 다 유지가 되니까. 예. 저는 최근에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주호영, 예. 권영진 이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답답한 분들이 아니에요. 네. 지역구가 대구고 네. 대구에서 기반 확고하고. 네. 근데 이분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예.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후통첩이라는 예. 표현을 쓴 거고.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도 한때 예. 윤석열 체포 저지하겠다고 관제 네. 앞에 가서 네. 같은 40몇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요즘 굉장히 강경해졌어요. 예. 그 지금 권영진 의원이나 어제도 그 재선원들 모임이 있었더라고요. 그 분위기는 당장이라도 쫓아낼 기세예요. 예. 여기서 변화가 예. 없다면.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느끼는 위기감인데 예. 문제는 선출된 당대표가 버티면 예. 쉽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당내에서 아주 치열한 이전 투구를 해야 돼요. 예. 거의 개싸움 수준으로 예. 이걸 벌여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할 거냐. 예.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 왜 그렇습니까? 딱 보기 그 급격한 유턴은 뭡니까? 아니, 이대로 현실적으로. 가면 그냥 아예 망한다. 예. 보수가. 당이 망한다? 더 이상 그런 어떤 윤석열하고 절연 없이 가면 약간은 대의적인 측면에서의 급격 이 초조함이라 이거죠? 그게 크죠. 예. 완전히 망한다 이러면. 당이 무너져 내린다 그냥. 네. 그리고 대구 경북의 여론도 예. 꼭 그렇지 않다. 예. 꼭 무슨 장동혁 윤호개인에 대한 네. 그런 게 아니다. 변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크다. 뭐 이런 거죠. 예. 예. 아니, 정치인은 자기 발밑이 위태로워져야 움직여요.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발밑들도 보니까 그렇게 안전하지 않은 거야 이제. 예. 단단한 줄 저는- 알았더니 땅이. 예. 일단 박원순 선배님의 그 분석에 동의를 하는 예. 게 일단 정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안 움직이고 예. 버틴겠느냐 그 계엄과 뭐 저 탄핵 예. 중에서도 그냥 TK에선 자기네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원하니까 예. 하는 게 우리가 늘 하던 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는 저희가 늘 주장했던 부분. 여기까지 듣고 잠깐 이재용 의원 아까 하시던 말씀. 예. 앞서 이제 끊긴 부분이 이제 왜 주호영 의원이라든지 권영진 의원이 이렇게 움직일 수 예. 있느냐. 저는 그분들이 어제 그 말 나왔었잖아요. 구중궁궐이라는 예. 얘기 나왔었잖아요. 아직 그것까지 가신 분들이 아니에요. 예. 민심과 어느 정도 이 소위 말하는 스킨십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민심의 대상이 어디겠습니까? 예. 결국엔 TK 지역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 TK 지역에서조차도 우리가 늘 뭐 예를 들어서 이 방송 나오는 저나 이런 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했던 얘기 국민의힘을 자꾸 극우로 몰아세우는데 상당수는 아니다. 예. 조용하고 있는 우리의 지지자들이 있다. 우리가 네. 또 선거를 통해서 보지 않았냐 예.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지방선거 국회의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게 맞을 수는 있으나 예. 사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자기네 시의원 뽑고 구의원 뽑고 구청장 뽑고 시장 뽑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국회의원들한테 당신네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는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예.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뭐 덧붙이실? 아니요. 뭐 네. 남의 당 일에 뭐. 아깐 잘하시더구만. 그만쯤 했으면 됐어요. 이제 알아서 좀 하세요. 이제 자 특검 얘기 가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 의원님? 좀 아쉽죠. 네. 사실은 초반에 윤석열 피고인을 재구속하면서 예. 내란 특검이 이제 제대로 하나보다 예. 했는데 약간 수사 결과를 보면 용두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제 활동 기간이 종료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조은석 특검이 기자회견을 네.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해야 예. 되거든요. 공소장에 보다 확실하게 증거로 확인된 예.
그러니까 내란의 준비 과정 예. 내지는 내란의 동기가 예. 공소장을 통해서 확인이 됐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예. 막판에 우르르 무더기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도 심우전 예. 총장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하고 넘겼죠. 이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라는 예. 생각도 좀 들고 뭐 좀 아쉽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뭐 저럴 수밖에 없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정해진 기간 내에 이제 웬만큼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다. 예. 특히 국무위원들을 다시 수사해가지고 예. 어쨌든 구속시키고 저 이상민 같은 경우에 예. 박성재 기소, 한덕수 기소 또 누굽니까 최상목 기소 예. 이렇게 갔잖아요. 그건 이제 상당한 진전이고 성과라고 봅니다. 사실은 국무위원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잖아요. 예. 무더기로. 예. 다만 이제 영장 기각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예. 물론 이제 구속을 많이 시키는 게 수사의 성패는 아닌데 예. 그 점에 있어서 이제 특검이 과연 이제 수사를 제대로 한 거냐 예. 이런 불만이 나오는 데다가 손도 못 댄 것도 있습니다. 예. 뭐 당정대 회의에 예. 대해서 이런 건 손도 못 댔어요. 그렇습니다. 그 계엄 예. 이후에. 예. 그래서 어쨌든 국수본으로 이제 뭐 공식적으로 예. 이첩한 아까 심우정 예. 포함해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네. 민주당에서는 2차 특검을 네. 주장하는데 2차 특검을 가는 게 맞냐. 예. 아니면 국수본에서 인계받아 수사하는 네. 게 맞냐. 이 판단이 남은 것 같은데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대로 네. 괜찮았고 저는 특검 이번에 그 조은석 특검의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그거였다고 봅니다. 네.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예. 그게 때문에 다 김건희 망쳤다. 씨의 진심인가? 직접 예. 관련 증거를 예. 못 찾았다 뿐이지 예. 김건희가 V제로라는 건 아주 확고하게 예. 확인해 주는 너 내용이었어요. 때문에 다 망쳤다. 계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뭐 그건 믿고 계십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면. 글쎄요, 근데 왜 12월 3일이었냐 예. 예. 날을. 예.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가장 최악의 날 최악의 날이죠. 비상계엄을 예. 선포한 거예요. 뭐 예.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무속은 아니었다고 특검이 규정을 했나요? 찾지 못했다. 그런 근거. 무속의 근거는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무속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예. 없거든요. 예. 왜 그날이냐? 뭐 그게 미국 대선 끝나고 취임 전 시기를 골랐다. 예. 미국의 개입을 예, 방지하기 그렇죠. 위해서. 예. 아니 그러기 위해서는 뭐 주말도 그렇죠. 여러 번이 있는 예, 거고 예. 사실 주말에 비상계엄 선포했으면 꼼짝없이 당할 예. 뻔했죠. 그런데 왜 그날이었냐? 무속 이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무속 소위 예. 나를 누가 받아왔냐? 예. 물론 이제 확인 못했다고 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의문이 좀 남습니다. 설명이 안 되죠. 12월 예, 예. 3일. 저도 그 부분이 참 설명이 안 돼요. 예, 왜 도대체 그날 했나? 예. 저는 짐작하는 게 있으면 아니 예. 특검의 결과를 보고 예. 뭐 사실 새로운 게 없잖아요. 저희가 지난 6개월 동안 예. 계속해서 수사 내용 뭐 들었고 보고받았고 뭐 예. 재판은 그 사이에 또 진행이 돼서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나서 하는 발언들과 다른 증인들 증언들 다 들으면서 어느 정도 예측된 결과물이기 예. 때문에 이 특검의 발표를 보면서 뭐 새로운 걸 얻었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요것만 지금 남는 특검 수사 결과물이 됐고 다만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란 특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근데 국민은 이 세 가지 3대 특검을 다 하나로 봅니다. 하나. 예. 하나로 보는데 예. 이 특검들이 하나로 봤을 때 그럼 진짜 6개월 동안 그 수많은 돈과 수많은 사람들이 인적 자원이 투입이 돼서 예. 처음에 이게 출범했을 때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물이 나왔냐?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소율도 매우 낮습니다. 예. 기소율이 낮다는 거는 쓸데기 없는 사실로 기소를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거를 민주당 사법부가 뭐 흔들렸다, 뭐 예. 반항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퉁치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 특검이 이게 뭐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나.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앞으로 누가 봐도 국민이 누가 봐도 이 계엄에 대해서는 벌을 받을 거예요. 네. 천벌 받을 거예요. 네.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고 어찌 보면 능력이 부족했고 네.
그리고 앞으로 뭐 2차 뭐 특검 네. 종합 특검을 한다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그렇게 많은 것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종합 특검은 뭐가 나올까? 민주당이 너무 정치적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고 네. 다른 특검과 또 이게 다른 뭐 3대 특검 중에 하나 특히 통일교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 국민들이 받는 거는 야 그거는 김건희 특검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놈들의 특검들이 했는데 결국에는 민주당한테 편파적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편파적인 수사를 한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심어 놓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남을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어쨌든 특수수사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네. 그 조은석 특검은 그래서 처음부터 딱 수사의 그 방향과 한계 이걸 설정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공소 유지가 흔들릴 만한 네. 그런 건 다 빼버리고 네. 확고하게 공소 유지가 가능하고 이 그 기소해가지고 처벌받을 네. 수 있는 이 사안 중심으로 이 최종적으로 선별을 했다고 보고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민중기 특검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아요. 김건희 네. 특검. 여기는 통일교 이거 뭐 덮은 거 이거 말고도 네. 이상하게 어수선해요. 뭘 좀 하다가 골대 앞에 가면 거기서 슛을 안 쏘고 또 패스를 해요. 네. 백패스했다가 다시 횡패스했다가 왜 저러지? 네. 저는 그게 약간 수사 경험의 차이인가? 네. 아니 뭐 김건희 특검이 워낙 범위도 넓고 네. 사건도 많고 하다 보면 계속 별건이 나오고 이런 점은 이해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사실은 고검이 재수사해가지고 네. 거의 익혀놓은 밥이에요. 네. 그러니까 끓인 감자탕 데워가지고 그냥 네. 먹은 것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메간 매직 네. 두 개 이외에는 수사가 나온 게 진도가 없다. 안 나가는데 네. 관저 이전이나 양평땅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정책을 바꿔버렸잖아요. 네. 국정에 개입해가지고. 고속도로 희귀하고. 근데 이거는 원희룡 장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 원희룡 장관과의 연관성도 지금 그래서요. 증명이 안 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수사를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네. 해태하는 건지 저는 오히려 저 김건희 특검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사를 못하는 거 아닌가요? 김건희 특검은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잘 못했죠. 네. 객관적으로 네. 평가하자면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제가 봐도 약간 중구난방이에요. 네. 왜냐하면 한때 무슨 집사 게이트 해갖고 네. 김혜성. 결국엔 IMS 모빌리티 관련해서 구속은 됐는데 뭐로 구속됐냐면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됐어요. 네. 네. 근데 김건희 피고인과의 연관성은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네. 근데 통일교 관련한 뭐 정치인들의 문제는 특검의 수사 범위에 벗어난다 그래서 아예 네.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IMS 모빌리티는 특검하고 뭔 특검의 수사 범위에 네.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약간 앞뒤도 안 맞고 네. 도대체 뭘 한 건가. 네. 그리고 특검 수사 기간 내내 들려오는 소문이 가장 내부 분위기가 엉망인 곳이 민주기 특검이라는 네. 소문은 뭐 널리 퍼져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요. 아직 뭐 활동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오히려 수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자, 두 분 말씀하셨지만 네. 예. 혹시 뭐 예. 아니요. 예. 물 마시. 그 수사 결과에 굉장히 미진한 부분이 남기 때문에 2차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예. 그게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이게 지금도 특검이 하나하나가 덩어리가 크잖아요. 예. 근데 저기서 못다한 사건을 한 상에 모아서 예. 모두매를 만들겠다. 우럭도 있고 광어도 있고 예. 뭐 이렇게 만들겠다는 건데 잘 될까요? 그런데다가 수사 기간 예. 뭐 길어야 6개월인데 6개월 하는 거 좀 무리예요. 예. 그러면 3개월 한다 치고 예. 지금 같은 인력 투입 못 할 겁니다. 검찰에서도 이렇게까지 파견 유지 못 한다. 예.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그러면 1차 특검보다 더 못한 성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국수본통엔 장기 수사로 가야 된다 이건 저는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 김건희 사건은 예. 이 정권 임기 끝날 때까지 예. 수사가 계속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걸 특검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국수본통한 장기 수사로 가야 된다. 아니, 예. 저도 예. 특히 김건희 관련된 예. 사안 중에 뭐 캄보디아 ODA라든지 예. 이런 사안은 여기서 특검을 3개월 아니라 6개월 1년을 아. 더해도 못 끝내요. 못 끝낸다. 하도 범위가 복잡하고 방대해서. 아니 예. 그것보다도 일단 해외와 관련된 예. 사안은 예. 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예. 이게 공문 플레이 한두 번 왔다 가면 몇 달 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의 제한이 없는 예. 활동 기한에 그 제한이 없는 상시적인 수사기관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번 세계 특검도 기대보다 미흡한 성과를 냈던 게 구조적인 문제가 예. 있어요. 사실은 예. 우리가 특검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특검을 할 때마다 실질적으로 수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건 다 대부분 파견 검사들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번에 그게
안 돌아가는 예. 시스템이었잖아요. 예. 왜냐하면 당장 내년 10월 1일부터는 예. 검찰청이 없어지게 예.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종합특검을 또 한다. 예. 그러면 검사 파견을 왕창 받아봤자 또 비슷한 예. 결과물이 나올 거고 그러면 검사 빼고 그러면 결국엔 경찰 중심의 특검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국수본을 통해서 그러면 하는 거하러- 국수본하고 예. 뭔 차이가 나냐 이거죠. 예. 예.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다른 부분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법부에 대한 수사는 거의 안 됐다. 이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건 제일 어려운 수사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국수본 통해서 합니까? 그것도 거기도? 국수본 통해서 네. 아니 그건 뭐 국수본 아니라 특검도 제일 하기 어려운 네. 수사인데 그렇다고 가만 놔둘 수 없잖아요. 수사가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네.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전공법으로는 정말 하기 어려운 네. 수사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5월 초에 있었던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네. 파기환송심 관련한 수사를 직접적으로 하기엔 네. 일단 영장에 나오질 않아서 네. 저는 안 네. 된다고 네. 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주변부터 격까지부터 따라 들어가야 되는 수사가 네.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 상관없는 사안인 것처럼 보이는 데부터 수사가 아니 들어가야 그런데 돼요. 아무 상관없는 상황 말고요. 예. 그 12월 3일 당일날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어떤 행위, 거긴 통신조회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네. 직접적인 수사는 그건 영장도 안 나올 어려워요. 것이다? 힘들어요. 안 나올 영장도 안 나올 것이다. 이거는 예. 아니 제가 거의- 그래서 예. 공소 유지가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만 예. 손을 댔다. 조은석 특검이 예. 성과가 안 나올 거 하다 힘만 빼고 예. 돌아감이 타불될 거는 아예 제가 보기 손을 안 댄 것 예. 같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사법부예요. 예. 수사 안 된다 이거. 예.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이 내란 재판이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 보이는 사안이 있잖아요. 예. 그야말로 네. 개인 비리나 무슨 의혹 네. 관련한 것부터 타고 들어가지 않으면 네. 수사 못 해요 현실적으로. 아, 좀 답답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다양한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요. 그리고 그 특검이 발표한 조희대 대법관과 그 대법원장과 그 행위 왜 그런 무리한 일을 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심각한 의구심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누군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왜 그 이후에 이러한 무리한 행위를 반복했는가? 도대체 12월 3일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럼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직접적인 수사는 아무도 못 한다는 얘긴데요. 예. 그잘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그 영장이 안 나오는데 수사가 되나요? 예.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럼 연구를 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김용남을 예. 특검으로 임명하면 어떨까요? 지금 다 대답이 안 아니, 나온다는 분한테 그러니까 무슨 이거는 특검처럼 야 3개월 안에 끝내 아니면 6개월 안에 끝내 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안 나오고. 된다니까요. 예. 다음 시간에 나오실 때까지 대답들을 하나씩 쪽지에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남, 이재영, 박원석 세 분이었습니다.